그 나의 생활의 전부고 나의 그 삶의 목표고 그것을 예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죠. 예, 한국 화가 강동원입니다. 아마 교직에서 퇴직한 다음에 시골 그 농장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작업도 소재가 제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요. 제가 그 초등학교 5, 6학년 때 미술에 아마 그 조예가 깊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특히 그 여름방학 때 특활 활동으로 미술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제주 동부 지역의 미술 실기 대회에 있어가지고 거기 출품해서 아마 그 최고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가지고 제주 일고에 진학을 했는데 미술부가 없었어요. 근데 한 두세 명이 미술부를 결성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아마 그때 가르친 선생님이 문기선 교수님이요. 그래서 한라문화제 때 참여해가지고 특선도 여러 번 하고 이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됐죠. 그 서울 수도경비사 헌병대에 근무하면서 국방부에서 군인 미술 전람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 대표로 여러 명이 함께 작업을 해서 출품을 했는데 그때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제대한 다음에 1972년도 10월에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가 생긴다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 아마 그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 1회가 되는 거죠. 아마 1회 입학해서 보니까 문부미술실기실도 없고 본관 처마 밑에서 수업을 했죠. 이 당시에 이제 양창보 교수님, 문기선 교수님, 김택화 교수님 그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한국화에 대한 매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화에 그 심오한 심취해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졸업해가지고 중앙여중에서 1년 3개월, 일고에서 1년 3개월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화 수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수도여사대가 남녀공학으로 돼서 세종대학으로 개편된 다음에 내가 1회 대학원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이철주 교수님하고 오영규 교수님 만나가지고 인문학 수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해 제28회 국전에 입선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79년도죠. 근데 그 다음에 80년도 그 12.12 사태 이렇게 겪으면서 2년 동안 출품을 못 하다가 미술대전에 출품하기 시작해서 5회 연속 입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3회 특선하고. 근데 그 그림 소재가 제주 해녀인데 옛날 해녀가 아니고 현대 해녀. 고무옷 입고 그 작업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 그 작업하는 목표를 그 작품을 제작해서 특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미술대전 초대 작가까지 이제 된 거죠. 첫 개인전은 그 동덕미술관 서울 인사동에 거기서 했는데 타 작가보다는 개인전 횟수가 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물 전공하는 사람들이 개인전을 쉽게 자주 할 수가 없어요. 인물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작품도 1, 20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3, 40점 이상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처음 개인전 했을 때 좋은 호평도 받고 또 특히
100% 인물만 갖고 전시하는 것이 드물죠. 그런 면에서 내가 좀 획기적인 전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내 그림이 소재는 작가가 소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대상을 잘라는 거, 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소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제주에서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제주에서 살 거고, 이렇게 해서 아마 소재는 당연히 제주 사람으로 내가 그 일관되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 소재도 새벽 어시장, 특히 성산포, 서귀포, 모슬포 이런 새벽 어시장에 가보면은 제주 사람들이 아주 풍족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제주도 그 서쪽에 있는 자군의 포구, 한림포구, 수원포구, 그 다음은 귀덕리 해변, 그 다음은 하도리 해변, 성산포 해변, 표선리 해변, 요런 데 해녀들이 일상생활을 소재로 또 많이 삼았죠. 그 다음에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에는 오일장이 읍면별로만 다 있었어요. 오일장 풍경, 그다음 밭일하는 제주 사람들이 풍경,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제주의 삶을 대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소재, 그림의 대상을 제주 사람으로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림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부둣가의 어부들의 표정은 아주 주름진 표정, 제주의 환경과 어울리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표정을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해녀들이 그 물질해서 나오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은 밭일하는 아주머니들, 밭일하는 제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을린 표정은 제주의 삶의 대표적인 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한 거죠. 인물을 그릴 때는 반드시 스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드로잉을 해야 돼요. 나는 그 작업을 할 때 드로잉 하지 않은 거는 절대 작업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한림 한수풀 대회 할 때 드로잉 한 거예요. 특히 요 크로키가 마음에 드네요. 여기는 하도리 해녀들을 주로 많이 그린 거예요. 요 남자들은 요 방어 축제 할 때예요. 요건 우리 농장에 일하러 온 아주머니들. 대학원 다닐 때 스케치북 들고 제주도의 풍경을 스케치하려고 하니까 돌 때문에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돌 그림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돌만 스케치를 한 거죠. 한 1000여 점 돌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화의 특징은 선이거든. 그래서 짤막한 선, 긴 선, 굵은 선, 가는 선, 이 돌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래서 돌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 농장에 있는 돌담을 조형적으로 한번 구성을 이제를 해본 거예요. 이건 오일장, 가건물. 20년 전에 오일장은 다 이렇게 해주게. 그 다음에는 인물 그릴 때 발 표정, 농부의 발 표정하고, 그냥 우리 보통 신사분들이 발 표정은 다르잖아요. 손도 마찬가지. 이건 새벽에 어시장에 가가지고 고기 장수들이 낚시에서 출발하기 전에 해녀 포즈 연습. 이건 옛날 일출봉 그린 건데 이거.
요거는 일출봉 밑에 해녀들 작업하는 데 가가지고 그린 거지. 왜 매직으로 하냐면 먹하고 그 느낌이 같거든. 근데 보통 한국가 작가들도 이 매직으로 잘 안 해. 근데 우리 내 가르친 선생님들이 매직으로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흉내 내다 보니까, 응? 그래. 이건 귀덕. 귀덕 캐녀가 여기서 여기가 6개월 동안 여기서 그림 그리는 장소이죠. 풍경을 왜 그리냐. 풍경 그릴 때 사람들이 작업한다든지 지나가는 거 보면 자연스러운 포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시원하게. 요건 하도리. 근데 요거 옛날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가보니까 이걸 다 해서 새로 막 세면트로 다 해놨더라. 한림. 이 한림에서 그림 많이 그려. 수원포구. 이것도 수원인데, 요게 삼양이니까 요게 삼양. 그래. 이거 용수일까라, 용수. 나는 시종일관 드로잉으로 시작해서 드로잉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모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필선을 느낄 수 있게끔 내가 체험했던 거, 경험했던 거 그런 감각을 갖고 아주 그 필선을 이용하는 드로잉을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수묵이 농담, 그다음 현대적인 감각을 선미한 안료 이렇게 해서 회색 필선으로 형체를 완성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국화는 선의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선이 작가마다 그 느낌이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제주에 생활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감각적인 필력으로 내가 그림을 그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작품을 하면서 사물을 관찰하고 또는 이것을 묘사하고 이걸 표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순간이 상당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는 방법은 예술을 통해서 이런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